자, 100m를 뛴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영어에 관한 이야기인데 갑자기 100m 뛰기를 한번 비유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전속력으로 힘을 줘서 달리면 1분도 못 달릴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영어를 할 때 분석하면서 전속력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동시에 빠르게 해석하면서 기타 등등을 모든 것을 한다면 당연히 어렵겠죠. 단어를 암기했는데 이 단어를 갖고 이것도 부족해서 문법도 해야 되고, 문장을 볼 때는 단어와 문법을 동시에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구조적으로 맞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고, 기타 등등 이렇게 어려운, 다시 말하면 무거운 달리기를 여러분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머리가 무겁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오래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인간의 두뇌도 근육과 똑같아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다 자동화시키고 중요한 것들은 자기가 써야 될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거죠. 그러면 영어학습법도요, 자동화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서 10kg 아령을 머리에 쥐고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오래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독해를 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리스닝을 합니다. 말도 마찬가지겠죠. 10분 이상 하기 힘들어요. 또는 리스닝도 짧은 건 가능하지만 긴 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바로 단어 암기와 문법으로 모든 것이 훈련된다고 생각하는 그 학습법 때문인 거죠. 자, 시간을 갖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면 상관없어요. 그건 번역이니까. 번역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리스닝도 마찬가지예요. 들리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하면 그것은 결국에 자동화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동화라는 건 뭡니까? 간단해요. 아무 그 표현 없이 내가 해석을 하지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해석이 되는 거. 다시 한번, 자동화라는 건 뭐죠? 내가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절로 해석이 되는 거죠. 제가 말하는 말 들으실 때 여러분들은 해석을 하십니까? 아니면 저절로 해석이 됩니까? 그 느낌이 자동화예요. 영어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돼야 합니다. 가죠. 우리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지문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영어에도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One important aspect of attention is that it is able to divide it. 하나의 중요한 주의력의 측면은 바로 그것은 divide,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When there is consistency in a task, that is when the stimuli occur in a highly predictable ways. With practice, the appropriate responses can be made automatically. 자, 그래서 consistency, 어떤 태스크에서 균일하게, consistent 말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서 뭔가 일정했을 때, 다시 말해서 자극이 매우 예측되는 방식으로 일어났을 때, 우리 연습으로 적절한 반응이 자동화되게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consistency, 일정할 때 뭔가 일이 복잡하지 않다는 얘기죠.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This does not require conscious attention. 이것은 conscious, 의식적인 주의력을 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we can parcel our attentional resources into units and allocate some to one task and some to another. 우리는 우리의 주의력의 자원을 유닛, 여러 단위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나눠서 일부는 한쪽 일에, 또 일부 유닛들은 또 다른 일에 이렇게 할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task require little capacity, need little mental effort, attentional resources, and so leave more room for performing additional task. 그래서 어떤 일 같은 경우 거의 능력을 요하지 않는 일은 뭐 할 필요가 없을까요? 거의 정신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거나 추가적인 집중력이 어떤 자원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여지를 추가적인 일에 할당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We can allocate attention flexibly to meet the demands of things in our environment. 우리는 집중력을 유연하게 할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일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맞출 수 있죠. 우리 환경에 있는. 예를 들어서 We can drive our car from work to work, home with little attention to driving or to navigating the familiar route. While at the same time conversing with a fellow worker about marketing strategies for our company's product.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을 해요. 차를. 일터에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의 어텐션이 필요하지 않죠? 운전하는데 또는 내비게이팅, 길 찾는 거죠. 익숙한 루트를 따라 길을 찾아가기 때문에 또 어텐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와 동시에 누가 대화합니까? 동료, 노동자와 같이, 일꾼과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합니다. 마케팅 전략에 관해서 우리 회사의 물건에 대한 일타. 자, 이렇게 우리는 대부분 활동들이 자동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언어인 영어는 100% 자동화죠.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않은데도 알아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자동화를 시키겠다고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그 반복 계속하면 자동화되겠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암기한 것만 가능해요. 근데 암기한 거에서 벗어나면 불가능하게 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반복되는 훈련? 패턴 영어라고 하죠. 이런 영어가 왜 문제가 있는지는 과학적으로 여러 사례에서 입증됐으니까요. 반복, 암기, 이건 영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암기는 영어입니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서 국어를 배웠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창의적이며 flexible, 유연합니다. 그러나 암기는 유연하지가 않아요. 경직돼 있고 딱딱하며 그걸로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 지금 100m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어 학습법은 자동화되어 있지 않은 굉장히 무거운 학습법이란 걸 아셔야 돼요. 자, 가볍게 저절로 해석이 되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